자, 오늘은 노화와 또 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더 블루 존이라는 책입니다. 저자 댄 뷰트너라는 분이 우리 그 지구촌에 건강하고 질병이 없는 장수하시는 분들 100세 이상 많이 사시는 그 곳을 5군데를 발견했는데요. 그분들의 어떤 공통점을 찾아서 9가지 레슨이라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점, 어떻게 하면 노화를 더디게 하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책입니다. 일단 어느 지역이었냐면요. 자, 첫 번째가 그리스의 이카리아, 또 두 번째는 일본의 오키나와, 세 번째는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네 번째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그리고 마지막 코스타리카의 니코야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노하우가 있길래 이렇게 오래 사시고 또 질병이 없는지, 자, 우리도 한번 알아보고 따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가요, Regular Physical Activity라고 해서 일상생활 중에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움직이신다고 그래요. 특별히 뭐 짐이나 이런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활동적이고 움직인다고 그럽니다. 중요한 것이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더레이트라고 해서 적당한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요, 라이프 퍼포스라고 해서 삶의 목적,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요, 사회적으로 유대관계가 상당히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 또 남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는 것도 하나의 삶의 그 동기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스트레스 리덕션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스트레스가 문제인데, 이곳에 계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신다고 합니다. 특별히 해피아워라는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쉬는 시간,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조상님께 감사드리는 뭐 그런 시간도 있다고 그러고요. 또 이 종교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시간, 뭐 이래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적당한 칼로리 인테이크라고 해서 이 현대인들은 이렇게 음식을 너무 과식해서 문제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소식을 위주로 많이 한다고 그러고요. 배가 80% 정도 차면 더 이상 드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소식하는 이 절제의 힘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플랜 베이스 다이어트라고 그래서요, 직접 땅에서 이제 재배하고 난 음식들을 많이 드신다 그래요. 뭐 과일도 그렇고 야채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이제 고기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사실 이 고기가 나이가 드시면서 소화가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위산이 이제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화 쪽에서 봐서도 곡물 또 식물 이런 쪽이 소화가 더 잘 돼서 그래서 더 오래 사시는 게 아닌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여섯 번째, 적당한 알코올 인테이크라고 하는데, 특별히 와인 있죠, 와인. 여기에 계신 분들은 소량의 와인을 많이 드신다고 그러는데요. 자, 여기서 또 우리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잠깐 이 책에서 본 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포도를 재배하셔서 포도주라고 그러죠. 발효해 가지고 포도주를 직접 이제 담그셔서 포도주를요, 식사 중에 여러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웃으면서 하루에 한두 잔 드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 나무술이나 센 술 이렇게 좋아하시거나, 특히 또 혼자 이렇게 혼술하시거나 많이 드시면 절대로 좋지 않다는 거 명심 한번 하시고요. 또 일곱 번째, 인게이지먼트 릴리전이라고 해서 종교, 이 신앙하고 상당히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종교 생활 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덟 번째는 인게이지먼트 패밀리 라이프라고 해서 주변에 전부 가족들이 모여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우선시해서 가족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걸 먼저 우선순위로 돌본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게이지먼트 소셜 라이프라고 해서 이 지역 내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는 남한테 도움도 받고 또 내가 남한테 베푸는, 그렇게 서로 돕고 사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게 크리스찬 정신인데요, 대부분 잘 되면 자기 혼자 또 독점하죠. 독점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또 남을 이렇게 깔아뭉개고 남의 것까지 다 이렇게 착취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크리스찬 우리 정신을 좀 발휘해서 남에게 더 베푸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가 브레인 펑션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이 피지컬 액티비티 요거를 하나 더 좀 포커스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움직여야 뇌가 활성화가 돼서 오래 살고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뇌는 죽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몸의 센서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시각, 보는 거. 두 번째 청각, 듣는 거. 세 번째 미각, 맛보는 거. 네 번째 후각, 냄새 맡는 거. 또 5번째 터치라고 해서 촉각.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 더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고유 수용성 감각기입니다. 이 프로프리셉션이라고 하는 이 고유 수용성 감각기는요, 내 몸의 포지션을 감지하는 센서예요. 자, 제 손을 제가 지금 이렇게 뒤로 하면 제 손이 지금 뒤로 있다는 거를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제가 본 것도 아니고요, 또 들은 것도 아니고, 냄새 맛본 것도 아니고, 터치해서 지금 느낀 것도 아닌데 제 손이 지금 뒤로 가 있다는 걸 제가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자, 이 아는 센서, 이게 바로 고유 수용성 감각기입니다. 이 고유 수용성 감각기는요, 실시간으로 뇌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정보를 위로, 뇌로 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토대로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만약에 이 움직이지 않거나, 그래서 이 고유 수용성 감각기 센서가 죽으면 뇌가 올바로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뇌 기능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이 엑스레이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체형이 이렇게 비틀어지신 분하고 이렇게 반듯하신 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고유 수용성 감각기가 어느 쪽이 올바로 뇌에다가 정보를 제대로 줄까요? 고유 수용성 감각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크게 우리 몸의 근육에 많이 있고요. 또 이 인대, 또 조인트,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비틀어지면 뇌에다 정보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체형 교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카이로프랙틱이 합법화가 안 돼서 제가 이 카이로프랙틱을 받으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혹시 영상을 또 미국에서 많이 보신다면 미국에 계신 우리 교포분들은요, 주위에 그 카이로프랙틱 클리닉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셔서 카이로프랙틱 그 체형 교정을 받으시면 뇌가 활성화가 됩니다. 저널 오브 뉴럴 플라스티시티라고 해서, 자, 여기에 이제 그 리서치에서 나온 건데요. 카이로프랙틱 어저스먼이 브레인 펑션에 좋다. 그래서 아까처럼 체형이 이렇게 비틀어지고 이러면 카이로프랙틱 교정을 통해서 그 고유 수용성 감각기를 활성화시키고, 그러면 그 고유 수용성 감각기가 뇌에다 올바로 정보를 주기 때문에 뇌 기능이 향상된다는 거고요. 우리의 뇌는 우리 몸의 모든 이 생리, 피지올로지를 지금 관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피지올로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메모리, 우리가 치매 예방되고요. 그 다음에 컨센트레이션이라서 집중할 수가 있고, 또 모tor 펑션 좋아지고, 이 모tor 펑션은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파킨슨 병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파킨슨 병 있으신 분들은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교정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또 이 밸런스, 중심 잘 못 잡는 분들, 또 이런 어텐션, 이런 주의력 집중 이런 것들은 이 카이로프랙틱 교정이요, 상당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몸을 적당하게 자꾸 움직이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트라우마, 외상 같은 것 때문에 조인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체형이 비틀어진다면 이런 카이로프랙틱 교정을 받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운동이 중요한 거는 뭐 다 많이 아시는데,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뇌 기능에 향상된다는 것, 치매 예방도 된다는 거거든요. 이 브레인 플라스티시티라고 해서 뇌도 재생이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운동하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그냥 많이 걸으시면 참 좋습니다. 차 탈 시간에 차라리 많이 걸으시고, 엘리베이터 우리 타실 때 계단 많이 걸으시고, 그러면 우리의 뇌에다가 더 올바른 정보를 줘서 우리 뇌가 더 건강해지니까요. 오늘 이 얘기를 참고하셔서 노화도 방지되고 또 뇌도 건강한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